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름표 잘 보입니까? 예, 네. 화면에도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이 어디시죠? 정치를 추구하시는? 저는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성남입니다, 여러분. 네.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김종혁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만찬 쏙 빼놓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찬 예고를 쏙 빼놨죠. 예. 네, 오늘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뭐 만찬 글쎄 저는 저 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네, 원래 이제 지금 현재 아니, 상임 한 대표. 예. 예, 상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간사들 모아서 예. 예, 뭐 국정감사 뭐 당부하는 형식으로 돼 예. 있으니까 저는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그냥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안 가는 거 아니 제가 여쭤본 건 한 당연하고. 대표 쏙 빼놓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 좀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예. 있다라고 예.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원래는 이제 당 대표에게 좀 잘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 대표는 없이 그 지금 뭐 사이가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좋으면 예. 그러면 별 문제겠지만 예.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뭐 상당히 좀 껄끄럽고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만찬은 독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빼놓고 이제 만찬에서 예. 또 빼놨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 오해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소지가 많죠. 근데 용산이 그렇게까지 옹졸해 보인다는 비판도 있는데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반문만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건 의무거든요. 예. 대통령이 뭐 본인이 임명한 분들 뭐 장관들이나 예. 사관들이나 혹은 뭐 그 수석들 예. 자기가 인사권을 가진 분들 혹은 자기와 가까웠던 분들만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쓴소리도 들으셔야 되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대표를 통해서 당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것 예. 이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 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저는-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 저건 정말 졸렬하기 그지없는 예. 거고요. 일종의 이제 한동훈 패싱인데 예. 그 패싱도 저건 너무 대놓고 패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감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빈손 만찬이라든지 또 그 전에 만찬 또 연기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의료 인력 수급 위원회 예. 이것도 사실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무력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줬잖아요. 한동훈 예. 패싱에서. 급기야 이제 국감 앞두고 만찬에서도 독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결국 이제 한동훈하고 정치 안 하겠다. 예. 아, 정치 안 하겠다. 네, 이건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드러내는 해서 거고.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이 63%의 지지를 얻었건 아니건 예. 어쨌든 대통령은 나고 당은 내 거다. 예. 뭐 이런 선언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예. 이게 대통령과의 무슨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민심의 창구로서 여당이 기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더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누구 좋으라고 지금 나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 됐는데 예. 근데 윤 대통령 자세히 생각해보면 저거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예. 아니 여당 대표하고 관계를 저렇게 만들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네. 저는 왜 정치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좋을 게 뭐가 있냐? 예. 예, 김주- 저는 자, 이제 예. 당정 관계는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예. 이거 하나 물어보고 예. 싶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대통령실하고 만찬을 추진할 때 예. 한동훈 대표와 뭔가 좀 의논을 하고 예. 조율을 하고 갔는지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가 당대표랑 의논 안 하고 예.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를 음. 사실은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뭔가 피감 기관을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피감 기관의 장인 대통령이 그 감사라는 감사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뭔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참 행정부 견제라는 대전제에 맞는 예. 행위인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사실 당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선출직
세력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기강이 한번 흐트러지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당 대표하고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식구들 데리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도 예.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김종익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좀 그 원내대표가 대표한테 보고를 했겠죠. 근데 아마 예. 본인이 가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용산에서 봅시다라고 하니까 보고를 했을까요, 근데? 보고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걸 보고를 안 할 리가 뭐 있겠습니까? 의제도 좀 조율하고 이랬을까요? 의제 조절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그냥 뭐 와서 만찬을 하자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뭐 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그 얘기는 그 얘기까지 안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닙니다. 뭐 예. 아주 우리 저 최고위 할 때 보면 뭐 상당히 살갑게 대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요? 아니 뭐 두 저 분 다? 추경호 대표가 예. 상당히 뭐 예. 그 대표를 예우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추경호 대표는 뭐 친윤 쪽에 가깝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는 안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 대표를 예우하려는 모습도 보이니까. 근데 그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상응 제공 아니야? 아니 그건 과거에 여기 이쪽에 대통령들도 많이 하셨어요. 대통령이실 때도 뭐 그런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저도 좀 아는데 그분 성향이 이렇게 모난 분이 아니죠. 아니고 예. 원만하거든요. 예. 당연히 뭐 한동훈 대표하고 호흡을 잘 맞추고 싶은 의욕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외부의 압박이 지금 굉장히 거센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일종의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포스트 예. 역할을 하게 됐고 그 사실상 따로 국밥이잖아요. 한동훈 따로 추경호 네. 따로 오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만찬 제안이 왔다는 얘기는 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그거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추경호 대표가 지금 본인 의지대로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 예. 있고 그러니까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짜증이 많이 늘었대요 요즘에. 원래 안 그런 분이. 아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뭐 짜증은 짜증은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들었어요.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예.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지난주에 그 독대권으로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 주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런 원내 의원들이 가서 만찬을 하면 한동훈 대표의 권위는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깰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원내대표가 예. 그런 부분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뭐 이런 모습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안 간다 그럴 수 없잖아요. 올해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의논해 보겠다 얘기를 해야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강하게 예. 좀 푸시를 해서 본인의 권위를 찾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아니 왜 독대를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독대를 안 한 이유는 한동훈 대표를 와 소통을 안 해도 예.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나 친윤 최고위원들하고는 수시로 통화하고 독대하고 자기의 의사를 관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예. 가지 마라. 예를 들면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얘기했을 때 그거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권위를 되찾는 거라는 그리고 생각은 안 들고요. 저는 아까 그 김지호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국정감사 앞두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까? 아니면 재의결 앞두고 밥을 먹는 겁니까? 둘 다죠. 둘 다. 아니, 그거 이탈표 받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감사도 예. 중요하고 재의결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여기서 이탈표 뭐 지금 싸대기 발언도 나오고 예. 분위기가 험악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탈하고 정말 8표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그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앞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쨌든 그 전공법으로 풀려면 예. 한동훈 대표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회해서 예. 보기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원내대표나 이제 원내에 본인이 선호하는 친윤 의원들만 데리고서 뭘 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 뽑은 당대표가 있는데 그 당대표는 또 한 번 허수아비 만들고 이준석 내쫓듯이 뭐 나갈 테면 나가라. 거의 지금 2단계까지 갔어요. 예. 아, 그렇게 그 단계까지 갔다고 뭐 보시는군요. 체리따봉만 안 보냈고 보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예. 거지. 거의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선택지가 별로 없을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다고 또 물러나면 그건 뭐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본인을 선출해 줬던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뜻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예.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거는 구성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TK나 강남이 워낙 많으니까 예. 양남당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선수가 쌓여요.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 세월이 흐르면 머리가 휘어지는데 예. 그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선수가 쌓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닌 거예요. 선거도 없고 뭐 한동훈이 죽거나 말거나 예. 국정이 꼬이거나 말거나 거의 이런 상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 지경이고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극도로 여론이 악화돼 있는데 예.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거죠. 예. 예. 그 김정혁 최고위원님 나오셨으니까 그거 오늘 얘기 좀 여쭤볼까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친한동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 그럼 뭐 친한동계 여부를 떠나서 예, 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경선할 때 예. 나경원, 예. 원희룡, 윤상현 세 의원도 전부 당장 이제 이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물론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예. 차례 김정혁 의원 하시죠 요새? 이거를 사과해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했고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김재섭 의원도 하고 김용태 의원도 하고 뭐 다른 의원도 우리 여권 예. 패널들도 나가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산에서도 뭐 할 마음이 있다 진정으로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추석 전에 할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걸로 예.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추석 전에 할까 하다가 안 한 거면 지금 물 건너간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진행인가요? 흐르면 흐를수록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과의 효용, 예. 효능성, 효능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질질질질 끌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걱정은 좀 되는 게 지금 예. 예를 들면 수사심의의 심의 의결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검찰의 뭐 기소 불기소가 다 확정이 돼서 그다음에 뭐 사과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게 끝났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약발이 먹힐까. 아예 지금 한 몇 달 전에 했으면은 아마 그 자체로서 상당히 그래서요. 영향을 미쳤을 예.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사가 그냥 검찰청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거기서 망신을 좀 당하겠지만 그리고 뭐 카메라 터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거 뭐 영부인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좀 걱정이 돼요. 예. 오늘 중앙일보 단독으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는 진정 어린 사과할 마음이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기 방식 수위를 고민 중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 친한계가 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과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기. 예. 시간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 사과 예, 방금 빨리 해야 말씀하셨지만, 되잖아요. 예. 근데 벌써 1년 지났죠. 예. 진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내가 책임, 처벌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또 그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지금 명품백 사건만 불거진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그냥 빵빵 터지고 있는데 예. 사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고민이 깊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사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근데 아, 이게 사과는 할 이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조차도 좀 예. 불투명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고. 예. 지금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정무적 대응을 보면 예. 계속 그 과정이 반복되고 누적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선거 개입 의혹도 예. 양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법률적 쟁점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정무적인 예.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률적 쟁점은 차치하고라도 도의적으로 또 국민들 눈높이에 비추어 봤을 때 정무적으로 적절치 않은 거는 그때그때 사과하고 예.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너무 많아서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아니 많기도 하지만 많은 것 중에서 이것만큼은 넘어갈 수 없다라는 예.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보통 정권이 예. 궁지에 몰리고 여론도 나빠지고 이런 국민 눈치 보는 티도 내고 진정성이 있든 없든 뭘 하는 신용을 해요. 예. 이 정권은 뭘 하는 신용조차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발 위선이라도 좀 떨라고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위선조차 떨지 않는 게 최악입니다. 예. 근데 사과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명품백만 사과하면 아까 지금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명품백 문제는 이러이러해서 죄송합니다. 뭐 부적절해. 그러면 국민들이 그럴까 합니까? 도이치모터스는 뭐 선거 개입
의혹은.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명품백도 미안하고 도이치도 미안하고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사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한테 문자를 보낼 때 예. 사과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그때 당시 거예요. 타이밍은 뭐 예. 그것만 불거졌던 거니까 예. 뭐 다른 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라도 사과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예. 2월 달이잖아요. 그럼 저희 선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안 됐죠. 예. 그래서 총선에도 저희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예.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명품백 사건 예. 뭐 다 그 화면에도 나갔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뭐 재판 현재 검찰 수사 중인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무슨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건 그냥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거지만 아무 증거는 없어요. 예. 그다음에 무슨 뭐 공천 개입과 인사 개입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뭐 찔끔찔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진 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만약에 알면 정확히 뭐가 문제라는 걸 알면 예. 다 묶어서 할 텐데 사실은 뭐를 했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한 사과로는 안 되고 예. 이미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의 정도가 국정 운영을 김건희 여사가 좌우하는 거 아니야? 예. 거기가 부의원 아니야? 예. 이런 데까지 나갔어요. 심지어 뭐 국회의원 입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영부담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국민들 시선이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사과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밝힌 건 밝히고 김건희 여사가 절대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인사건 뭐든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예.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백담사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너무 과거의 방식이고 그런 정도의 조치 없이 단순한 사과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미 그 단계까지 저는 가버렸다. 예. 지금 아까 김종현 의원님은 그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건 없다 그랬는데 오늘도 그 김대남 씨 행정관 그 녹취록을 보면요 너무나 적나라해요. 뭐냐면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험한 비어를 쓰면서 비하하고 여사는 굉장히 어떤 떠받들듯이 얘기하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딱 갔고 공기업을 이런 상황은 국민들은 보도는 뭐 확인된 건 없다 그래도 아 이거 분명히 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 그냥 툭하면 이게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건 아마 김종인 의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 같고요. 예. 아니 이제 김대남 그 전 그 선임 행정관이죠. 예.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서울의 소리 방송 이명수 기자하고 녹취했던 내용이 이제 어저께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어저께 예, 밤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 그렇죠. 저도 그 밤에 그거 다 들었거든요. 아, 들으셨군요. 들었는데 예. 사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충격이 오더라고요. 예. 네, 첫 번째로는 아니 어떻게 그분 이명수라는 분이 그 이전에 예. 그 후보 경선 시절에 김건희 여사하고의 9시간 녹취록을 공개해서 예. 정말 저희 그 후보 진영을 거의 초토화시켜놨던 예.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고향 후배라고 하더라도 그분하고 무려 11개월간이나 계속 전화를 예. 주고받았고 그게 다 녹취가 된 내용인데 예. 그 도대체가 그 정도의 정무 감각이나 네. 그 정도의 보안 의식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용산에 있었지라는 생각이 일단 예. 들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뭐 그냥 그렇게 막 언급하신 대로 예. 그 여사가 뭐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막 예. 여사가 뭐 한동훈 대표를 예. 뭐 공격하길 바라는 걸로 죽으려고 예. 하더라. 예, 예. 뭐 당선되면 죽으려고 하니까 이 한동훈이를 어떻게든지 뭐 네가 만약에 기사를 써서 얘를 박살내주면 여사가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아니 예를 들면 이런 식이잖아요. 약간 지금 약간 흥분하시려는데 광고 듣고 다시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님 아까 어젯밤에 그 다 들으셨다고 했는데 충격이란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에 예. 근무하는 그런 선임 행정관이 그
그 서울의 소리 방송이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9시간이나 녹취록을 그 공개를 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그 사람과 11개월 동안 통화를 예.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까지 그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니와 그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야 여사가 한동훈을 너무 죽도록 싫어하니까 예. 거기서 네가 만약에 기사를 써주면 막 웃으면서 뭐 여사가 널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무슨 제정신이 아닌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사가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그 공개를 해서 침몰시킨 사람을 예. 그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사를 써주면 좋아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여의도 연구소에 70억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한동훈이 그렇습니다. 말이야 자기 여론조사 2차례 쓴 네. 거는 횡령 아니야? 네. 사실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뭐냐면 그 70억도 아니고 전체 18억인가 그랬고 그거 선거할 때마다 야 대표가 어느 계층에 가장 소구력이 있느냐를 조사를 해서 네.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건데 그걸 마치 무슨 횡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거를 이명수 기자한테 기사를 써달라고 얘기를 예. 하고 이틀 뒤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 한 얘기가 예. 그때 들은 얘기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기자가 그 이명수 기자도 그 사람 기자인지 그걸 기자라고 할 수는 없어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남이 얘기한 거를 물론 기자는 남의 얘기를 한 걸 받아쓰긴 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거기다가 시커멓게 무슨 뭐 횡령 의혹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썼고 그게 또 그 경선 토론회에서 그 공개되고 예. 이런 걸 보면 그냥 거대한 하나의 무슨 공작이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이 예. 들 정도로 저도 당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직부총장이었거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듣는데 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예. 진짜 문제는 그런 사람이 선임 행정관으로 예. 대통령실에서 예. 근무를 했고 또 무슨 비서관 대행까지 했었죠. 비서관 대행, 네, 비서관 대행했었고 직무 지금은 대행. 어디 공기업의 예. 감사로 가 있고 감사로가 있고. 예. 이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감사도 안 그만두고 있어요. 뭘 믿고 안 그만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되게 제가 보기 굉장히 놀랍고 월급이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예. 그분은 아유, 뭐 공적인 웃어요. 훈련 같은 건 전혀 안 되실 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공명심 같은 게 있는 분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아무한테나 아무 말이나 하는 예. 이런 스타일인데 그 말 속에서 그분이 해놓은 얘기 속에서 드러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원모 꽂았다 네. 김건희 여사가 그렇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있어요. 결과는 또 그 말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결국에는 서울의 소리를 시켜서 예.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도록 대표 후보죠 당시에 예.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사주를 한 셈인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사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사주를 사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의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도 개입했구나. 김건희 예. 여사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싫어한다는 거는 그동안 소문이 많았는데 네. 거의 공인된 거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예. 결국에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이 김건희 여사라는 아무 공적지위가 없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인해서 지금 난장판이 되고 엉망진창되고 예. 당정 관계 소위 말해서 이제 개판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아무도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예. 사과 얘기가 여당에서 일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한 목소리로 그 여당에서 예.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국정 기조 쇄신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또 윤핵관들이나 친윤들은 딴 얘기하고 예. 지금 사과하면 오히려 야당의 프레임에 휘말린다. 이런 얘기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가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 예. 김대남 비서관님의 그런 액션이 예. 그런 단독 행위가 아니라 예. 보면은 그 당시에 친윤석열에게 지원받던 원희룡 후보가 예. 토론회에서 전당대회 토론에서 비대위원장 시절 자신의 이미지 조사를 위해 여의도 연구원에 왜 연구를 시켰냐 예. 이런 거 실제로 물어봤어요. 예. 그리고 김대남 비서관이 또 뭐 5번이나 여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 답변을 안 한 것은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네. 키워주지 않았냐. 뭐 어디 갔다 오면 넥타이도 선물로 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사실은 전당대회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럼 저희 입장에서 보면 김대남 행정관의 행위가 예. 개인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어떤 친윤석열에게 어떤 그런 통일된 컨센서스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뭐 대선 여론조사 한 게 저희가 볼 때는 당시에 정권 심판론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총선에 패배할 수 있어서 뭔가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립각을 세워서 뭔가 새로운 리더로 총선 표를 얻어보려는 노력을 한 게 저희가 좀 보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여론조사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당비를 횡령했다, 예. 대통령 병에 걸렸다 이렇게 프레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예, 그렇게 좀 누명을 씌우면 전 누명이라고 생각하고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김대남 씨가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할 때 자기가 공천에 탈락했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뭐 우리 뭐 중진 의원 이름도 그 사람이 뭐 김건희 여사 걸 다 대행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자꾸 끌어들여요. 근데 예. 그게 실제로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예.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근데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건 있어요. 예. 뭐냐면 김대남 씨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기사를 쓰도록 준 정보 있잖아요.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70억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했고 이거는 다 대외 비였거든요. 그렇죠. 알려진 적이 없어요. 그게 백서팀에서 제가 백서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예. 그 총선 백서팀 그 조정은 씨가 했던 네. 그 총선 백서팀에서 여러 가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각자 뭐 무슨 위원회 했는데 그 중에 여의도 연구원 소위가 조사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의도 연구원 쪽하고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던 내용인데 예. 그게 어떻게 외부에 어떻게 해서 김대남의 손에 들어가 있냐 예. 이거죠. 그래서 아까 김지호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겠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거는 밝혀져야 돼요. 왜 백서팀에서 조사한 내용이 갑자기 어느 루트를 통해서 지금 예. 그 김대남의 손에 들어갔는가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되고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씨한테 한동훈 이렇게 공격하면 돼 하면서 USB에다 넣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확인이 돼야 돼요. 도대체 그 자료가 어디로까지 돌았는지 아니 어떻게 그 우파 좌파로 나눈다면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는 좌파 매체 아닙니까? 그 우리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될 이쪽에 그 선임 행정관 혹은 무슨 뭐 비서관이 그쪽에다가 자료를 주어서 자기네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을 공격하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그쪽으로부터 우리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 공격할 그 자료를 받아?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얘기여서 충격을 많이 일종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일종의 정치 공작인데 예. 정치 네, 공작이죠. 특이한 방식의 정치 예. 공작이죠. 뭐냐면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그런 온라인 매체를 예. 동원해서 자당의 예. 이저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는. 근데 그 이유가 대통령 부인이 싫어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예. 부인만 싫어했는지 대통령도 싫어하고 다 같이 싫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대통령 부인만 싫어했는지 대통령만 싫어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공기업에 아주 어떤 굉장히 좋은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은 굉장히 비하하는 듯 얘기를 하고 영부인은 굉장히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중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그런데 결과물은 또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영부인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이 정부의 어떤 인사까지 움직이는구나 하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결과물들을 보면. 이제 누가 권력자인지 잘 아는 거죠. 예, 그런 김대남 씨 같은 녹취들인 것 같아요. 사람은. 제가 예.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정혁 최고께서 충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뭐 충격적인 일인데 예. 여당 구성원들이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문제의 진상 규명을 어떤 식으로든지 네.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국정이나 당정 관계나 이런 게 일종의 이제 공작의 영역에 예. 있다, 공작으로 놀아나고 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것밖에 안 예.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본인의 그 신상 발언을 그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냥 신상 발언하고 끝날 일이냐 이게.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상 규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당내에서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요구한다라고 하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김건희 여사가 결부된 문제고 대통령실이 결부된 문제다 보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 그 우리 김종혁 그 최고위원처럼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이런 정치인들 빼놓고는 누구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면 그냥 저런 걸 다 인정하자는 거냐. 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네. 옛날에 무슨 쌍팔년도에 정치 공작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조금 그 부분도 문제지만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국민을 고발하고 또 그걸 받은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한다면 이 민주국가인가 정말 독재국가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대통령실도 아무런 입장이 없고 저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봤습니다. 과거에 북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가 되면 북한을 이용을 해서 뭐 북한에게 뭐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라고 하든지 뭐 어떤 일들을 해서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치를 만들려는 그런 것들 정말 천일공노할 짓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된다 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번 대선을 뭐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당 대표 경선을 하면서 민주당 쪽에다가 뭘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뭐 서울의 소리 같은 데다가 뭘 부탁을 해서 야 우리 경쟁자를 쟤를 좀 침몰시켜줘라고 얘기하면 그냥 만약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이건 이적행위죠. 그냥 이적행위예요. 적과 내통해서 그렇습니다. 적과 내통해서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해당 행위죠. 명백하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서로 뭐 얼마든지 그건 공격과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매체 전혀 적대적인 매체에다가 자료를 흘리거나 혹은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김종익 최고위원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당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 사태가 터졌으면 정식으로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와서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저께 저녁에 터졌어요. 오늘 휴일이에요. 아니 보통은 일단 하실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미 저는 페이스북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당대표도 지금 그걸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상규명은 있어야 된다.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공당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데다가 내일이잖아요. 대통령실의 그 원내 지도부 만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막 여러 가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국에는 뭐 한동훈 죽이기, 한동훈 패싱, 한동훈 왕따 이 상황에 이제 사면초가 비슷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금 본질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 책임도 일정하게는 있는데 상황이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 하려고 계속 뭐 의사단체 만나고 한다는데 사실 의사단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이게 너무 그 본질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당대표를 했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다 지난 얘기지만 당대표를 했다면 본인이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예견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뭘 가지고 어떻게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약간 이게 뭐 맞서는 듯 하다가 뒷걸음질 치고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이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됐어요.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근데 거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어요. 이제 없어요. 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다 안 되면 또 물러설 거냐. 그러기도 어렵거든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야 의정 아니 그래서 저는 계획이 뭔지가 좀 여야 궁금한 거예요. 의정 부분도 지금 뭐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어제 조기용 그 복지부 장관이 뭐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고 또 그 박민수 차관이 와서 대표를 만나서 이게 지금 추계위원회 수급 추계위원인가요? 의사들 숫자에 대한 논의하는 것도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야 의정 틀 안에서 갈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게 뭐 전혀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단체들께서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계속.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아니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빠져버려. 그러면 정부에서 그냥 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면 의사단체들에게 이득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있는 동안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의정협의체가 지금은 어떤 같이 가는 하나의 어떤 다른 분야로서 같이 가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쪽에서는 용산은 수급추계위원회란 다른 걸 얘기하고 있고 이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협의체를 뭉개기 위해서 딴 걸 추진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박민수 차관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조규용 장관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예. 그 함께 가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이게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 갈등 예. 해소를 위해서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다행인데 예.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런 의심을 하는 쪽이 있죠. 그리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왜 이제서 얘기합니까? 사실은 정원을 늘리기 전에 예. 그걸 먼저 제안을 하고 의사단체를 그 자리에 앉혀서 함께 협의를 했어야죠. 맞는 근데 얘기 정해놓고서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의료계에서. 당이 예. 뭔가 좀 이렇게 의정협의체도 추진하고 뭐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사실 예. 뭐 인사적인 부분도 좀 해소를 행정부에서 해줘야 뭔가 돌파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용산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예. 뭐 팔다리 다 잘라놓고 일하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결과물을 냅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볼 지금 때는 그런 시각입니다. 세간의 민주당이 시선을-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막 옹호를 해주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건 되게 쑥스럽네. 낯선 광경이긴 합니다. 예. 낯설어요. 아니,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여당이나 예. 이 국정이 표류하면 안 되니까 예. 그 걱정을 하는 건데 이제 세간에는 어떤 시선이 있냐면 야 이제 한동훈 언제 그만둘까? 예. 요것만 남았어요. 이대로 가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언제 그만두지? 근데 그만두면 대책 있나? 예. 한동훈 대표도 대책이 없고 여당도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그 세간의 관심사는 박 의원님 보시기에 이거예요. 용산은 그만두길 바라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바란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예. 제가 그러지 옆에서- 않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한동훈 대표는 제가 그 일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결기가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식사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안 간 거 뭐 그 뭐 누구는 뭐 아스피린 먹고 갔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로 저는 그거 보고서 아, 저 사람이 상당히 결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 선거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모두 마치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니까 김기현 대표 네가 책임져라고 주장했듯이 이번 총선은 한동훈 네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몰고 갔을 때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밥 먹는 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예. 나름대로 결기를 보여준 거고 지금 사실 글쎄 민주당에 그런 정치인이 있나요? 지금 이재명 대표 밑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거 아닙니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혹은 뭐 오라는데 안 가거나 이러면서 대항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 민주당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지호 실장이 나빠. 그거 있으면 몰라 옛날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야 박 의원 같은 분은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없어 예. 보여요. 아유, 저희는 뭐 그렇게 당원들끼리 그렇게 공작 정치하고 뭐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당은 정치 결산체 아닙니까? 단일 대우로 가야죠.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까지 김종혁, 김지호,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